이번에 살펴볼 챕터는 백트래킹 챕터예요. 이 백트래킹 챕터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챕터 뒤에다 배치를 하였어요. 당연히 의도한 것이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백트래킹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둘 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리커전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접근 방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블럼과 서브 프로블럼을 나누는 데서 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서브 프로블럼들은 더 작은 서브 프로블럼들로 쪼개질 수 있었는데 어떠한 서브 프로블럼들은 오버래핑, 그러니까 겹치면서 메모라이제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어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어레이, 테이블을 만들어가면서 오버래핑이 되는 프로블럼들의 중복된 계산을 줄여갔죠. 그런데 백트래킹은 개념이 달라요. 문제를 처음 보게 되면은 디시전 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씩 살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능성들을 하나씩 테이킹을 하면서 디시전 스페이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떠한 후보들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선택권이 다시 뒤로 가면서 백트래킹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다시 디시전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어떠한 디시전들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을 하지 않고 탐색이 가능한 것들만 가져가면서 모든 서칭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늘 그러하듯이 이러한 개념보다는 문제풀이가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백트래킹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화기 키패드 프로블럼이에요.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폰 키패드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은 이러한 그림들이 나와요. 그럼 전화기의 키패드들을 보면은 숫자 2에는 ABC, 5에는 JKL, 9에는 WXYZ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25가 입력이 되게 되면은 그 25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알파벳 조합들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제와 같이 알파벳 25가 입력이 된 케이스에는 2에 해당하는 A 그리고 5에 해당하는 J가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9개의 문자를 리턴을 해주면 돼요. 백트래킹, 리커전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이 오른쪽 그림을 해시맵 형태로 저장을 할 거예요. 앞쪽이 키가 되고 오른쪽이 밸류가 될 텐데 어레이로 들어와서 A, B, C 259라는 숫자가 인풋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숫자의 자릿수는 3개이기 때문에 3가지 레벨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숫자 2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A, B, C가 돼요. 그러니까 이 A, B, C 3가지 경우가 모두 디시전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A가 선택된 경우, 혹은 B가 선택이 된 경우, C가 선택이 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럼 마지막 숫자 9에 대한 디시전 스페이스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각각에 해당하는 4개의 경우 W, X, Y, Z가 들어오겠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A, J, W 혹은 A, J, X, B, K, W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는 모든 후보들의 가능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실제 코드를 진행할 때는 당연히 하나의 단계씩 진행을 하겠죠. A가 선택이 되고 J가 선택이 돼요. W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으로 더 이상 만들어갈 디시전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W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X를 선택을 하게 되고 X에서 더 이상 진행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X가 아웃풋 어레이에 입력이 되는 거죠. Z까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디시전 스페이스는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J 선택이 K로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디시전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후보들을 하나씩 탐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인풋 숫자 259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후보 공간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공간을 훑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공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DP Array, DP 테이블을 채워나간다라는 목적에 맞춰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면 자연스럽게 코드가 완성이 돼요. 하지만 백트래킹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개념 그림을 코드로 나타내는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슈도 코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코드의 간결성을 위해서 input 259 해시 테이블, output array는 전역 오브젝트로 선언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처음에 함수 백트래킹을 만들어 줄게요. 함수 아규먼트로 몇 번째 숫자인지 그 인덱스를 나타내는 인덱스와 몇 번째 단계까지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는지 저장하는 letter로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이 인덱스가 어떠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지 num은 input array의 index라고 둘 수 있죠. 바로 이어서 캐릭터스는 이 해시맵에서 num을 가져오기만 하면은 매칭 캐릭터가 들어있는 array가 리턴이 될 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A, B, C가 캐릭터로 들어오겠죠. 그럼 바로 이 후보들이죠. for loop으로 돌려서 A, B, C를 하나씩 선택하는 for loop을 만든 거예요. 이 for loop 안에서는 리커전한 방법으로 index 플러스 1과 letter에 이 C가 연결이 된 케이스 C를 넣어서 리커전 콜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커전 콜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empty letter가 넘어오겠죠. 그리고 index는 0을 가리킬 텐데 decision space는 이곳을 가리켜요. for loop을 통해서 A인 케이스, B인 케이스, C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리커전 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백트래킹 펑션 콜을 하는 순간 A가 선택이 된 채로 다음 단계의 백트래킹 함수로 넘어가는 거죠. 5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JKL을 가져오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리커전 콜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더 이상 디시전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리커전 콜을 마무리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데피니션 백트래킹 가장 처음 부분에 if문을 통해서 이 넘어온 인덱스가 input array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 이상 가리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output array에 add 함수를 통해서 letter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decision boundary가 더 이상 없는 케이스를 마무리로 짓고 한 번에 콜 스택이 해제가 되고 다음 단계, 그러니까 x를 가리킨 채로 다시 한번 펑션 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슈도 코드가 오른쪽 그림을 리커전 콜을 사용하는 코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letter가 딥카피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에서는 레퍼런스를 사용해야 되고 다른 메모리 매니지드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letter를 딥카피를 한 오브젝트를 넣어줘야 돼요. 백트래킹이 끝나고 나서는 추가된 C를 지워주는 코드를 써줘야 돼요. 방금 설명한 이 내용은 알고리즘보다는 각 언어가 대표하고 있는 메모리 모델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letter라는 이름으로 넘겨지는 스트링이 레퍼런스인지 아니면은 value인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코딩 테스트 강의에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언어의 메모리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지 한 번에 펑션 콜이 될 때마다 카피가 일어나는지 레퍼런스가 넘겨지고 있는지를 구분을 하는 것이 좋아요. 바로 이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계산해 볼게요. 특별한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O1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O1의 계산을 3번, 3번, 4번을 하게 되었죠.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경우가 4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할게요. 4의 n제곱의 경우가 있는데 letter가 카피되는 부분도 타임 컴플렉시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n 곱하기 4의 n승이라고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각 단계마다 letter가 카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만 넘겨진다라고 하면은 3가지 알파벳만 저장이 되면 돼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ON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백트래킹에 대한 개념과 그에 관련된 기초 문제, 폰 키패드를 풀어보았어요. 이번에 풀어본 문제 같은 경우는 리트코드 17번 Letter Combinations of a Phone Number 또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방법 백트래킹 뿐만이 아니라 BFS를 구분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이 캔디데이트 혹은 디시전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한 단계씩 나아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백트래킹 첫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초급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볼게요.